여러분, 혹시 발이 아프신가요?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거나 발 뒤꿈치가 욱신거리거나 발가락이 저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 건강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전체 건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높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면 5년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면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죠. 발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발만 제대로 관리해도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심지어 두통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발 건강이 왜 중요한지, 발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 그리고 발을 살리는 확실한 관리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실전 팁들로 가득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발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발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발 하나에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100개가 넘는 근육과 인대가 들어있어요. 이 복잡한 구조가 우리가 걷고 서고 뛰고 균형을 잡는 모든 동작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이상해지죠. 그러면 발목, 무릎, 골반, 허리까지 연쇄적으로 틀어지면서 전신에 통증이 옵니다. 실제로 만성 허리 통증 환자의 60% 이상이 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반사구가 밀집되어 있어요. 동양의학에서는 이걸 경혈이라고 부르죠. 발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장기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발 관리가 전신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 중장년층에게 발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의 지방층이 얇아지고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며 발가락 변형이 오기 쉽거든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감각이 둔해져서 작은 상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병성 족부 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발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첫 번째, 너무 딱딱하거나 꽉 끼는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 발이 불편해도 예쁜 구두를 신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이힐은 말할 것도 없고 앞코가 좁은 신발은 발가락을 압박해서 무지외반증을 만듭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는 변형인데 한번 생기면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남성분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딱딱한 구두나 등산화를 오래 신으면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겨요. 이게 바로 족저근막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가 찌릿하게 아픈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것입니다. 집에서 슬리퍼도 안 신고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발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발바닥 지방층이 얇아진 상태에서 맨발로 다니면 발뒤꿈치 통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발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발톱을 아무렇게나 깎거나 각질이 두껍게 쌓여도 그냥 두거나 발 씻는 것도 대충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발톱을 잘못 깎으면 내향성 발톱이 생겨서 살 속으로 파고들면서 염증이 생기고 각질이 두꺼워지면 티눈이나 굳은 살이 생겨서 걸을 때마다 아픕니다. 네 번째,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발 건강에 안 좋아요. 오래 서 있으면 발에 혈액이 고여서 붓고 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발로 가는 혈액 순환이 나빠져서 발이 차갑고 저리게 되죠. 다섯 번째, 발을 항상 양말과 신발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발도 숨을 쉬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으면 습기가 차고 무좀이 생기기 쉽습니다. 무좀은 한번 생기면 완치가 어렵고 발톱 무좀으로 번지면 더 골치 아파요. 자, 이제 나쁜 습관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발을 살리는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만 모았으니까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관리법은 올바른 신발 선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좋은 신발의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앞코가 넓어야 하고 발등을 잘 감싸주되 너무 조이지 않아야 하며 뒤꿈치가 적당히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평평한 신발도 안 좋아요. 발바닥 쿠션이 적당히 있어야 하는데 너무 푹신하면 오히려 발 근육이 약해집니다.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충격을 흡수해주는 신발이 좋아요. 그리고 신발을 살 때는 꼭 오후에 가세요. 하루 종일 활동하고 나면 발이 부어있는 상태니까 그때 신어보고 편한 신발을 사셔야 합니다. 하이힐을 꼭 신으셔야 한다면
굽 높이가 5cm를 넘지 않는 것을 선택하시고 앞코가 둥근 것으로 고르세요. 그리고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잠깐 신으시고 평소에는 편한 신발을 신으셔야 해요. 구두를 오래 신으신 날은 집에 와서 꼭 발 마사지를 해주세요. 실내에서도 슬리퍼를 신으시는 게 좋은데 딱딱한 바닥용 슬리퍼보다는 발바닥을 잘 감싸주고 쿠션이 있는 슬리퍼를 선택하세요. 쫄이나 슬리퍼를 끌고 다니면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발 근육이 긴장하니까 발등을 잘 고정해주는 디자인이 좋습니다. 두 번째 관리법은 매일 하는 발 스트레칭입니다. 이거 정말 효과 좋아요. 5분만 투자하셔도 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칭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발가락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볼까요?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사이에 끼워 넣고 발가락을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풀어주시고 이걸 5번 반복하세요. 양쪽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발가락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발가락 변형을 예방합니다. 발목 돌리기도 중요해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고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돌려주세요. 이때 발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가락까지 크게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 동작은 발목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족저근막 스트레칭도 꼭 해주셔야 해요. 벽을 마주보고 서서 한쪽 발을 뒤로 빼세요. 앞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뒤 무릎은 쭉 펴면서 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이 자세로 20초 정도 유지하면 발바닥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양쪽 다 3번씩 반복하세요. 이건 족저근막염 예방과 치료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발가락 굽혔다 펴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바닥에 수건을 펴놓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겁니다. 20번 정도 반복하시면 발바닥 근육이 강화되고 발아치가 살아납니다. 세 번째 관리법은 발 마사지입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매일 자기 전에 5분만 발 마사지를 해주시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확 풀립니다. 제가 효과적인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바닥 전체를 주무르면서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천천히 이동합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을 잘 눌러주세요. 여기가 신장과 연결된 반사구예요. 발가락도 하나씩 잡고 돌려주고 지그시 눌러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도 꼼꼼하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발등도 빼먹지 마시고 발목 주변도 꼼꼼하게 주무르세요. 마사지 할 때 오일이나 로션을 바르시면 더 좋아요. 피부도 촉촉해지고 마찰도 줄어들거든요. 라벤더 오일이나 페퍼민트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시면 릴렉스 효과도 있어요. 마사지볼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바닥에 놓고 발로 굴리면서 발바닥을 자극하세요. 특히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효과적이에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죠. 네 번째 관리법은 족욕입니다. 족욕은 정말 만병통치약이에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신경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노폐물 배출도 촉진돼요. 족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 온도는 38도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안 좋으니까 주의하세요. 발목까지 잠기도록 물을 담그시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그시면 됩니다. 족욕할 때 천일염을 한 줌 넣으시면 더 좋아요. 염분이 노폐물 배출을 돕고 살균 효과도 있거든요. 또는 생강을 갈아서 넣거나 쑥을 우린 물에 족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쑥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족욕 후에는 발을 깨끗이 닦고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말려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무좀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리고 로션을 발라서 보습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족욕은 자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따뜻해져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하시면 적당하고 매일 하셔도 좋아요. 5번째 관리법은 발톱 관리입니다. 발톱 관리가 소홀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발톱은 어떻게 깎아야 할까요? 일자로 깎으셔야 합니다. 둥글게 깎으면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내향성 발톱이 생겨요. 발톱을 너무 짧게 깎지 마세요. 발가락 끝과 비슷한 길이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톱양 끝을 각지게 자르지 말고 줄로 살짝만 다듬어 주세요. 발톱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꼭 치료받으셔야 해요. 발톱이 두껍고 누렇게 변했다면 무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무좀약을 꾸준히 바르시거나 심하면 피부과 진료를 받으세요. 발톱 무좀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꾸준히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6번째 관리법은 각질 제거입니다. 발바닥 각질이 두껍게 쌓이면 굳은 살이나 티눈이 되고 걸을 때 통증을 유발합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는 각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족욕을 해서 발을 충분히 불린 다음 각질 제거기나 경석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밀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각질을 제거한 후에는 꼭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굳은 살이나 티눈이 이미 생겼다면 억지로 떼어내지 마시고 약국에서 티눈 밴드를 사서 붙이거나 피부과에 가셔야 해요. 잘못 건드리면 세균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7번째 관리법은 발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발 근육이 약해지면 발 아치가 무너지고 평발이 되면서 발과 다리에 무리가 갑니다. 발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까치발 들기 운동이 제일 쉬워요. 벽을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겁니다. 서십 번씩 3세트 하시면 종아리 근육과 발 근육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발가락으로 물건 짚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바닥에 작은 공이나 수건을 놓고 발가락으로 집어서 옮기는 겁니다. 이 운동은 발가락 근육과 발바닥 근육을 강화해줘요. 맨발로 걷기 운동도 효과적인데 집안에서 카펫이나 요가 매트 위를 맨발로 걸어보세요. 밖에서는 모래사장이나 잔디밭을 맨발로 걸으면 정말 좋아요. 발바닥 감각이 살아나고 발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다만 딱딱한 바닥은 피하셔야 해요. 8번째 관리법은 올바른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가 잘못되면 아무리 발 관리를 잘해도 소용없어요. 올바른 걸음걸이는 이렇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먼저 땅에 닿고 발바닥 바깥쪽, 발바닥 전체, 발가락 순서로 체중이 이동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걸을 때 발끝이 너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발끝이 정면을 향하거나 살짝 바깥쪽을 향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보폭이 너무 크거나 작지 않게 자연스럽게 걸으시면 됩니다. 9번째 관리법은 체중 관리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 발은 평생 우리 몸무게를 지탱해야 하는데 체중이 늘어나면 발에 가해지는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걸을 때는 체중의 1.5배, 뛸 때는 3배의 무게가 발에 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발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체중이 5kg만 줄어도 발에 가해지는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10번째 관리법은 정기적인 발 상태 체크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매일 자기 전에 발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상처가 없는지, 물집이 생기지 않았는지, 발톱 색깔이 이상하지 않은지, 붓거나 변형된 곳은 없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발 감각이 둔해져서 작은 상처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상처가 염증으로 번지고 심하면 괴사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발을 체크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발의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붓기가 빠지지 않거나 발 색깔이 변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면 꼭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되는데 방치하면 수술까지 가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발 건강을 위해 꼭 피해야 할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 하이힐이나 앞코가 좁은 구두를 장시간 신지 마세요. 특별한 날에만 잠깐 신으시고 평소에는 편한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둘째, 낡은 신발을 계속 신지 마세요. 신발 밑창이 닳았거나 쿠션이 꺼진 신발은 과감히 버리세요. 아까워서 계속 신으시면 발이 망가집니다. 셋째, 무리한 운동을 피하세요. 갑자기 무리하게 걷거나 뛰면 발에 무리가 갑니다. 운동은 서서히 강도를 높이시고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넷째, 발을 항상 춥게 두지 마세요.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겨울에는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고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에 직접 발을 노출하지 마세요. 다섯째, 발 통증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참지 마시고 통증이 있으면 원인을 찾아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 건강에 좋은 영양소도 알려드릴게요.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우유, 치즈, 멸치, 연어 같은 음식을 드시고 하루 15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 중요해요.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신경 건강에 좋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수거든요. 달걀, 닭가슴살, 두부, 콩 같은 음식을 매일 드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부종도 예방할 수 있어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발 관리법들 정말 어렵지 않죠? 하루 10분만 투자하셔도 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 스트레칭 3분, 저녁에 족욕하면서 TV 보기 15분, 자기 전에 발 마사지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발이 건강해지면 더 멀리 걸을 수 있고 여행도 더 즐겁게 다닐 수 있으며 손주들과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전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가족들과 함께 발 관리를 하시면 좋아요. 부부가 서로 발 마사지를 해주거나 손주들과 함께
발가락 스트레칭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건강 관리가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일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발 건강 수첩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발 상태를 체크하고 어떤 관리를 했는지 기록하세요. 통증이 있었다면 언제, 어디가, 얼마나 아팠는지도 적어두시면 나중에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발 건강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이 발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발 검사도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잘 따르세요. 발 통증이 심하거나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맞춤 깔창을 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형외과에서 발 모양을 분석해서 개인에게 맞는 깔창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걸을 때 압력 분산이 잘 되고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운동할 때도 발 보호에 신경 쓰세요. 등산하실 때는 꼭 등산화를 신으시고 등산 스틱을 사용하시면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어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발에 무리가 안 가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도 발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균형 감각을 키우고 발 근육을 강화하며 전신의 정렬을 바르게 만들어주거든요. 다만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계절별로 발 관리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해요. 여름에는 무좀 예방이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니까 발을 자주 씻고 잘 말리세요. 샌들을 신을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등에도 꼭 발라주셔야 해요. 맨발로 공공장소를 다니시면 무좀이나 사마귀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겨울에는 보온이 중요해요. 발이 차가우면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고 실내에서도 슬리퍼를 신으세요. 난방기 앞에 발을 너무 가까이 대지는 마시고 족욕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봄과 가을은 환절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요. 발 관리를 더욱 꼼꼼히 하시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셔서 전반적인 건강을 챙기세요. 이게 발 건강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이걸 체크해 보세요. 발에 상처나 물집이 없는가? 발톱 색깔이 정상인가? 발이 붓지 않았는가? 발 냄새가 심하지 않은가? 발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가? 발바닥을 눌렀을 때 통증이 없는가? 걸을 때 불편함이 없는가?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셔야 해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장년층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발 건강은 단순히 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활, 삶의 질,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발이 아프면 외출하기 싫어지고 활동량이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죠. 그러면 우울해지고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발이 건강하면 어디든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즐기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건강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자기 전에 5분만 발 마사지를 해보는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발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엔 족욕을 추가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발이 평생 여러분을 든든히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발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세요. 발이 건강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더 멀리 걷고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